경남 양산을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총재님,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쨌든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상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대선 결과도 상당히 저희들 앞으로 경제에 적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특정 후보를 딱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일단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무역주의 관련인데, 지금 전문가의 이제 분석을 따르면 저희들도 같이 동의합니다만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자국우선주의, 그다음에 미중 관계의 어떤 긴장, 이것은 그대로 지속이 될 거다. 단지 이제 그런 그 어프로치가 좀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자국우선주의 하면서 직접 관세 갖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관세 인상이라든가. 아마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어떤 소위 그 국제 그 무역기구 체제 그 범주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거다고 하는 그런 뭐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한테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자국우선주의 또 미중 간의 관계가 크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미중 갈등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기술 패권 문제로 옮겨가면서 격화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의 틱톡, 위챗을 퇴출을 시켰고 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견제는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 대결 구도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 6월 7일 미국 성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는 73%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아주 싫다고 답한 비율도 한 43% 정도 됩니다. 미중 관계에 약간의 그 해가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 73% 매우 높습니다. 총재님, 경제 정책에서 이제 미중 갈등을 우리 경제 상수로 두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의 미중 갈등 객화 단계와 완화 단계에 대한 준비랄까 시나리오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중 관계 하나만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 대외 여건의 변화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그런 기본 그 소위 컨텐츠 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미중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든가 더 악화된다든가 하는 꼭 몇 가지 상황을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요. 미중 관계의 긴장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은 또 저희들이 우리 국정감사 미중 갈등은 진영 선택을 악박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한 세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남중국해 영역권을 두고 벌이는 군사 대립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해 대출 동참 압박. 세 번째는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이 경제 질서를 운영하느냐. 또 세계 공장인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는 아마 금융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경제인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 가치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총재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출 제조업이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통화당국이 어떤 정책에 좀 방점을 두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목표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뭐 일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과 같은 그 소위 성장세가 극히 약화되고 앞으로 회복세가 상당히 더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펴서 기업과 또 이런 그 기업의 활동, 그다음에 이런 그 수출 활동 같은 것이 좀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뭐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중 갈등이 객화되고 장기화되면 어쨌든 수출 중소기업도 많이 어려워질 텐데요.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기업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자, 수입 수출 다변화를 하고 또 맞춤형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면 R&D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운영 자금도 좀 필요합니다. 뭐 한국은행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정대에 대해서 주문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책 정책을 펴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무역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뭐 금중대 금전에 18조 원 증액을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그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규모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무역금융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 총재님, 한국은행 역할 정대와 확대와 관련해서 지준불이제도 도입 문제하고 여러 가지